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정다윤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오랫동안 중장년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지만 최근 들어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고혈압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혈압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자각하기 어렵고 고혈압으로 인한 다양한 합병증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자인병원 순환기 심장센터 이자연 과장과 함께 고혈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 발병할 경우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여름철에는 기온이 올라가면서 혈압 변동이 심해질 수 있고 더위로 인해 식사량이 줄어들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의 반복으로 혈압에 더욱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심장내과 전문의 이자연 과장과 함께 고혈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통 이제 고혈압은 고령층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 보면은 젊은 세대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네.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고령에서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고혈압이 많아지는 거는 맞고, 네. 근데 대신에 그리고 이제 젊은 환자들은 좀 적긴 한데, 그리고 유병률 자체가 많아지거나 그런 거는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이제 많이 차이는 없지만 고혈압을 진단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고혈압에 대한 현황을 발표를 하는데 작년에 발표된 이제 그 자료를 보시면 한 20세 이상 성인에서 30% 정도가 고혈압 환자고 이게 이제 1,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20, 30대 같은 경우는 그 89만 명 정도 되니까 실제로 비율이 높은 건 아닌데 문제는 그 중에서 내가 고혈압이 있는데 알고 있는 경우 를 인지율이라고 하는데 예. 고령은 65세 이상은 한 90% 정도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고 치료를 하는 경우도 꽤 높은데 이제 20, 30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한 35% 정도밖에 모르고 있는 그래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치료를 하게 되는 비율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게 되는 내가 고혈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또 젊은 층은 내가 알고 있고 치료를 하면은 치료의 그 정도는 조절되는 비율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적절히 치료만 잘 한다고 하면 이런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20세 이상 고혈압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네. 상당히 낮은 편인 것 같은데 네. 고혈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은 우선은 정상 혈압 같은 경우는 그 수축기 혈압이 120 미만이고 그리고 이완기 혈압은 80 미만인 두 개를 다 만족시켰을 때 정상 혈압이라고 하고 예. 그래서 이제 120대라고 하면은 120 몇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미 정상 혈압보다는 높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 고혈압 기준은 이제 수축기 혈압은 140 이상이고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은 90 이상일 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고혈압이 진단되는 거고 그 사이 혈압은 이제 주의 혈압이라든지 고혈압 전 단계로 나뉘게 돼서 이제 주의 혈압이나 고혈압 전 단계 환자들도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고혈압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고혈압 치료의 목표 어떤 걸까요? 네, 이제 고혈압을 치료함으로써 심뇌혈관 질환을 낮추고 발생을 낮추고 그리고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고혈압이 고혈압이 있고 심뇌혈관 질환이 이미 생겨 있는 환자라고 한다면 네. 고혈압을 적절히 유지함으로써 이제 진행을 늦추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삶의 질이나 이제 사망률 감소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우리나라 이렇게 혈압을 실제로 낮추게 됐을 때 네. 수축기 혈압이 한 10에서 20 정도 낮추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완기가 5에서 10 정도 낮추게 되면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30~40% 정도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허혈성 심질환 같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15에서 2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혈압을 조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치료가 또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네. 고혈압의 위험 인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그 고혈압이 이제 어떤 원인을 한 가지로 알 수는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것이 고혈압이기 때문에 한 가지 원인으로는 알 수는 없고 대신에 이제 뭐 가족력이라든지 유전적인 요인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운동을 잘 안 하는 이제 가만히만 있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비만이 있거나 흡연을 한다든지 이제 음주를 하게 되면 고혈압이 더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유 때문에 네.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고혈압일 때 찾아오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는 혈압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재지 않으면 모르고요. 오. 이제 기본적으로는 증상은 없고 네. 만약에 증상이 생긴다고 하면은 이미 발생한 합병증에 의한 증상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예. 일부에서는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중증 고혈압이 오래 지속됐을 때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내가 어딘가 아파서 쟀더니 혈압이 높다. 그러면은 혈압이 원인이 아니고 이제 아파서 혈압이 오르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재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꼭 재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본인이 고혈압인지 모르고 있는 환자들도 많다고 해주셨잖아요. 어떤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내가 고혈압인가?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증상은 없고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중증 고혈압, 그러니까 높은 혈압이 오래됐을 때는 두통을 호소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때는 좀 뒷머리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고 좀 오전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네. 근데 이제 그 원인을 확실히 혈압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건 나중에 혈압 조절이 잘 됐을 때 그 두통이 없어져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혈압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다른 증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합병증에 의한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내혈관 질환이 생겼을 때 그러면은 뇌출혈 증상이라든지 예. 뇌졸중 증상이라든지 심장의 심부전 때문에 숨이 차다든지 아니면 흉통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생겼으면 이미 많이 진행된 고혈압을 의미하게 되겠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일부에서는 어떤 원인이 확실하게 있어서 2차적으로 생긴 고혈압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질환에 대한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뭐 기운이 없는 이제 근육이 힘이 빠진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두통이나 그 심계항진, 그 두근거림이 굉장히 그 발작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게 이제 많지는 않아서 거의 대부분은 그런 증상이 없거나 심한 혈압일 때 두통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합병증이 이미 생겨서 나오는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혈압 증상이 없다면 어느 정도의 주기로 측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혈압 측정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20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세부터 2년마다 한 번씩은 적어도 2년마다 한 번씩 2년에 한 혈압 번씩은요? 측정을 네. 진료실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40세가 넘어가면 1년마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20세 이상 뭐 이상이더라도 가족력이 있거나 가족 중에 고혈압이 있다. 아니면은 비만하거나 아니면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하면은 1년마다는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이고 그 중간중간에도 혈압을 잴 수 있을 때 측정해보는 것이 본인 혈압을 이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이 혈압이 환경이나 뭐 방법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혈압 자체가 원래는 일정하게 고정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게 정상적으로도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도 계속 변하고 그다음에 계절마다도 변할 수가 있는데 환경의 영향을 많이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재는지 어떤 방식으로 재는지 자세나 그때의 본인 뭐 감정 상태에 따라서 혈압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표준적인 올바른 방법으로 혈압 측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환경, 뭐 측정 기기, 방법에 따라서 혈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네.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혈압을 측정하는 올바른 방법 설명해 주세요. 우선은 앉은 자세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앉은 자세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서 등을 편안하게 기대야 되고 예. 다리도 꼬지 말고 네. 발바닥을 이제 그 바닥에 잘 붙이고 네. 그리고 이제 팔은 재는 쪽 팔은 테이블 위나 책상에 이렇게 올려둬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대략 팔 재는 그 감잖아요. 혈압계를 감는 맞아요. 위치가 심장 위치 정도에 오도록 하는 게 좋고 네. 그리고 혈압 측정하기 적어도 한 30분 전에는 담배라든지 카페인 음료라든지 음주를 하지 않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를 수 있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없고 적어도 5분 이상은 이제 편안하게 쉰 다음에 재야 되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 1분 간격으로 2번 정도 이상은 재봐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혈압을 처음 측정했을 때 고혈압 진단이 처음 됐을 때는 양팔 혈압을 반복적으로 재서 네. 높은 쪽이 약간 정상적으로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높은 쪽을 이제 확인이 되면 그쪽을 앞으로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높은 쪽을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네, 맞아요. 근데 너무 그 양팔 혈압 차이가 크면 혈관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따로 추가로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 바른 표준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정 혈압을 측정한다 네. 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혈압 측정도 진료실 밖의 혈압도 굉장히 중요성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평상시 본인 혈압을 더 잘 반영한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정에서 잴 때는 역시 자세나 이런 거는 똑같이 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전, 오후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한 번씩 적어도 2번은 측정을 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 이제 추가적으로 재도 됩니다. 이제 자주 측정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아침에 잴 때는 일어나서 1시간 이내인데 화장실도 갔다 와서 재야 되고요. 다녀와서. 네, 그리고 밥을 먹기 전에 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약 먹기 전에 재보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네. 저녁에는 이제 잠들기 전에 좀 전에 이제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올바른 자세를 해서 이제 재면 됩니다. 생각보다 이 혈압에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많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래서 반복적으로 측정해서 평균을 내는 게 중요하고요. 혹시 본인이 이제 부정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한 적어도 3번 이상 재서 평균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혈압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기준이 다릅니다. 이제 고혈압에서. 그래요? 네. 한 130에서 80 이하라고 하면 비슷하거든요. 진료실하고 이제 가정 혈압이 비슷한데 그 고혈압 기준에서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가정 혈압을 쟀을 때는 135에서 135에서 85가 기준이 되고 그래서 목표 혈압이 이제 설정되고 본인이 혈압 조절을 잘 할 때 가정 혈압을 140에 90으로 하면은 조절이 잘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또 이 혈압 측정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고혈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고혈압 종류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진료실 혈압과 그다음에 가정 혈압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게 극명하게 아주 많이 차이 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어떤 형식으로 차이가 나냐에 따라서 한 4가지 정도를 분류를 하게 되는데 똑같이 진료실에서도 쟀을 때도 정상이고 이제 가정 혈압, 이제 진료실 밖에서 쟀을 때도 정상이면 그냥 정상 혈압이고요. 둘 다 높으면 지속성 고혈압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고혈압 치료를 하면 되고. 근데 병원만 오면 높다는 분이 상당히 있잖아요. 병원에만 가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재면은 고혈압 진단 기준이 되는데 집에서 쟀을 때는 괜찮다, 정상 혈압이다 하면은 이게 이제 백의 고혈압이라고 하거든요. 백의가 이제 가운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병원에서만 높으면은 이때는 아직은 혈압약을 시작은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관찰을 해봤더니 나중에 고혈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리고 역시 이제 심혈관 위험도도 높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안심하고 측정을 안 하게 되면 그런 고혈압으로 진행하는 걸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게 좋고, 근데 반대로 혈압이 진료실에서 했을 때는 정상인데 아니면 이제 집에서 재면은 높다. 그러면은 그냥 고혈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때는 고혈압처럼 이제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집의 혈압 기준으로 혈압을 이제 조절하고 관리하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고혈압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치료는 크게 2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고, 첫 번째가 생활습관 교정이고, 두 번째가 이제 약물 치료입니다. 보통 생활습관 교정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이제 확실히 혈압을 낮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로 보시면 운동을 적절하게 하고, 그다음에 체중을 감량시키고, 그리고 음주를 적절하게 절주를 하게 되고 흡연을 중단한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생활습관 교정까지 식습관 교정까지 한다고 하면 혈압약 약 한 알 정도의 감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혈압이 많이 높지 않은 분은 약을 중단하거나 아니면은 혈압약을 복용하던 분은 약을 줄여서 먹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생활습관 교정 같은 경우에는 이걸 평생 동안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많이 높은 경우에는 이것만으로 목표 혈압까지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약물 치료를 이제 같이 하게 되고, 또 생활습관 교정이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단순히 혈압 조절을 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고 어차피 이제 목표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따로의 이제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교정을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2가지를 좀 병행하는 게 좋네요. 그렇다면 이 고혈압 약은 복용하게 되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약도 그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약을 한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되는데 꼭 먹어야 되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혈압을 조절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혈압만 조절이 잘 되면 약을 먹든 안 먹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조절이 된다 하면은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압이 많이 높지 않으면 이제 조절을 하다 보면 생활습관 교정을 충분히 하다 보면 약을 중단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중단을 하고 보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걸 계속 평생 해야 된다는 거고 앞서서 말드렸지만 이제 좀 어렵죠. 그걸 계속 하기가. 그래서 생활습관 교정을 꾸준히 하면서 혈압이 다시 오르지 않는지 실제로 중단하면은 한 70% 정도가 다시 고혈압이 생긴다고 하기 때문에 중단하고 꾸준히 혈압을 재고 만약에 오른다고 하면 다시 약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선우가 좀 바뀌어서 생각을 하시는데 약을 먹어서 평생 가는 게 아니고 혈압 조절이 목표고 거기에 따라서 그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입니다. 약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고혈압의 시기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환자들이 주의해야 할 음식 네. 같은 건 없을까요? 우선은 이제 고혈압 조절에서 식이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만으로도 혈압 조절이 될 수가 있는데 네. 너무 고칼로리나 아니면 동물성 지방을 많이 드신다든지 그리고 너무 짜게 드신다든지 하지 않고 그리고 더 권장하는 거는 이제 곡물 중에서도 정제되지 않은 현미나 뭐 보리 이런 것들로 이제 잡곡을 주로 드시게 하고 그리고 저지방 단백질 종류로 뭐 그 닭고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주로 드시고 그리고 채소나 과일 같은 거 그다음에 그 견과류 같은 것들을 충분히 드시면 이제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짜게 드시지 않는 거는 고혈압 예방에도 중요하고 혈압 조절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혈압을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어떤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나요? 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심내혈관 질환이라고 말씀을 맞아요. 드렸는데요.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실은 혈압이 높으면서 생기는 장기에는 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장기 손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질환이 생기는지. 대표적으로는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되고 뇌출혈이라든지 뇌졸중. 상당히 심각한 병이 그러네요. 많은데요. 그리고 심장 쪽으로는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이 많고 그리고 이제 혈관 합병증으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눈혈관에 이제 작은 혈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망막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콩팥이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투석을 하게 되는 게 말기 심장병증인데 이게 서서히 네. 진행하고 이제 되돌릴 수가 없는 질환인데요. 이제 고혈압이 그 원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신장병증, 만성 심장병증을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거고 그렇죠. 미리 혈압만 잘 조절해도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이제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뚜렷한 증상이 없는 만큼 주기적인 검사도 네.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혈압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정말 혈압은 재지 않으면 모르니까 꼭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약을 먹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혈압을 안 재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재야 된다를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혈압 조절의 목표를 다시 목적이 내가 나중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무서운 병들을 예방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거다. 이런 걸 꼭 기억하시고 혈압 조절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심장내과 전문의 이자연 과장과 함께 고혈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철에는 장시간 야외 생활을 피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더위에 취약한 영유아의 경우 안색이 창백하고 몸에 열이 나면 온열 질환을 의심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 다음 냉방기를 틀어 체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경우 갈증을 담당하는 뇌의 중추 기능의 감소로 수분과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평소 제철 과일과 채소 섭취로 수분과 영양을 동시에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 더위가 한풀 꺾인 서늘한 아침과 저녁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